예, 오늘 4월 21일입니다. 목요 모임, 화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밴드 라이브로도 하거든요. 화질 괜찮네요. 밴드에 라이브 키시면 이게 배터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지금 방법으로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욕구의 문제, 욕망의 문제, 불교에서는 욕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구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욕구가 이렇게 사라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이제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세계를 3계라고 하거든요. 3계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가 이제 욕망의 세계, 욕계, 그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그 정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 세계. 그러니까 욕구에, 이게 만약에 공부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의식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제 이 공부를 하지 않은 범부 중생들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냐면 욕망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하죠. 욕계 중생. 뭐, 이렇게 불교 철학에서는 이제 보통 육도 윤회하는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천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상에도 6개인가의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층을 나누는데 그건 이론적인 거고, 그러니까 욕망이 왜 발생하느냐? 욕망이라는 거는 우리의 보통 이제 세속에서 얘기하는 뭔가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우리가 보통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욕탐, 욕구라는 거는 그런 식의 어떤 세간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것을 넘어선 아주 광범위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게 컵이구나, 컵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욕망이에요. 욕구. 이게 조금 사뭇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하고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이 컵을 존재로 본다,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이게 욕구의 욕망, 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 중생이다 하는 거는 컵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존재한다, 있다라고 여기는 그 상태가 욕계 중생이라 하고 욕탐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욕탐, 욕계, 욕구랑 이제 세간에서 말하는 욕구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앞에 경험하는 이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왜 그러냐? 이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하자면 이 밖의 물건이 이렇게 실제한다라는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본래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컵이라는 게. 그러니까 컵이라는 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컵 아닌 모든 것,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 이게 실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색, 성, 향, 미촉, 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물 형태로 드러난 것, 그 다음에 소리로 드러난 것, 향기로 드러난 것, 맛으로 드러난 것, 감촉으로 드러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의식들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믿는다 하면은 이게 욕계 중생, 그러니까
무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닌데 무명으로 우리가 이 실상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경험되는 대상을 그냥 실상에 얻었기 때문에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냥 저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구와 의도를 갖고 이거를 취착해야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하자면 마음이 있어야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보통 이제 존재의 문제를 갖고 철학적으로 탐구를 해 들어가거든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면 상황에 조건에 상관없이 영원불멸한 본질이 뭐냐에 대한 탐구가 보통의 어떤 철학적인 탐구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존재, 항상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존재의 유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별 집착, 그러니까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가 존재를 결정한다고 해요.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 마음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저녁 때 아니면 집으로 오는 퇴근길에 수많은 대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사람들 소리도 듣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나한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존재가 아닌 거야. 근데 마침 뭐 차를 타고 오다거나 그래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차를 세워.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차에 끼어들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인식이 되고 마음이 가면서 그 사람이 내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해서 집착하느냐. 지금 여러분 시야에 여러 가지 사물들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내가 어떤 거에 마음이 없다면 그게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구와 의도가 존재를 만들고 그게 없으면 존재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객관 어떤 존재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그걸 신경 안 써도 그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동안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음날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그게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내일 돼가지고 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게 있었다고 여겼을 때 그거는 어제 내가 이거를 의식하지 않을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그 어제부터 그게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해석이에요. 그렇죠? 어제도 존재하고 있었어. 이거는 시간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의 내용에 들어가서 그래 어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믿어버리는데 그 순간 중요한 거는 그것이 바로 분별의 결과로서 어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존재가 되려면 내가 분별하지 지금 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존재 이전에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상정하고 그걸 막 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깨달음이라는 어떤 게 있든 아니면은 뭐 불성이라는 게 어떤 게 있든 본성이라는 게 어떤 게 있든 기본적으로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의 삶은 너무 무상하고 무의미하고 이게 아닌 뭔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게 있어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딱 세워놓고 그걸 찾았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찾았던 거야.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근거는 사실 찾아보지 않고 그냥 나한테 일어난 생각에 의지해서 찾았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 변함없는 본성이 있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다라는 고정관념, 그거에 사로잡혀서 찾았다라는 거죠. 그게 객관적으로 있다라는 근거가 없어. 만약에 그게 객관적으로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는 분별을 의지해서 그게 변함없는 본성이니 불성이니 아니면 깨달음이니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잖아요. 분별이지. 그러니까 뭐냐, 어떤 것이, 그러니까 유무의 문제 이전에 유무라는 분별에 의지해야지 유무가 된다. 유라는 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면 더 근원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뭐가 있다 하거든요. 깨달음도 있어. 지금은 무상하니까 무상하지 않은 뭐가 있어라고 이렇게 딱 덮어놓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 있기 이전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만약에 우리가 욕구라는 것은 이 사실을 돌이켜보지 않은 채 그냥 뭔가 있어라는 그 관념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게 우리가 욕구라는 거는 자기한테 없는 거를 추구하는 게 욕구거든요.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밖에 뭔가 따로 있지 않은 한 욕구가 발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욕구, 밖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있고 컵이 있는 이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없는 컵을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 구조가 우리가 욕계 중생의 정신 의식 상태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게. 그러니까 욕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욕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있다라는 그 존재가 설정되고 나서 일어나는 행위인 거예요. 욕구라는 것이. 그 뭐냐? 원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일어나는 분별에 속아서 그게 있다라고 믿고 그 상태에서 추구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뭐가 있다 이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중생의 의식 상태다. 근데 문득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듣지 않은 분들이나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문득 이거를 딱 경험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처음에 어떤 체험을 했을 때에 뭐 완전히 사라지고 텅 비고 이런 어떤 완전한 근원에 통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돌아서 보면 뭐에 통했냐면 식에 통했던 것 같아요. 식, 깨어있음. 이 깨어있는 식. 지금 저절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하는 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편만한 식. 그래서 이 깨어있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자각을 할 때는 갑자기 생각은 의식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어떤 편만한 식 같은 느낌이 탁 와서 뭔가 상당히 깨어있는 듯한 느낌, 이것이 다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고민들이 훅 떨어져 나가고 그 짐을 벗은 듯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아직 말하자면은 완전하게 벗어난 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대상 이전 자리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공부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인 거죠. 체험의 순간 이 모든 생각이나 관념이나 사물이 다 이 일이구나라고 자각이 됐을 때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물이 무상한 것이 저절로 드러나 버리거든요. 체험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떠날 준비가 되고 그 자리에서 감정을 보고 그 자리에서 생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안목이 열리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무색계의 그 공무변처정, 신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막 이렇게 하거든요. 편만한 그 자리에 통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깨어있음, 이 생성. 근데 불교에서는 이것조차도 멸진돼야 된다 하거든요. 이게 멸진이라는 거는 이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부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처음에는 우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득 이 자리가 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통한 사람도 있고 통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 시계 통했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뭐라고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통했든 아니면은 그냥 욕망이 들끓는 그런 상태에 통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 있지 않아요. 이 우리가 공부할 자리가 따로 있진 않아. 근데 뭐냐? 보통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그 의식의 분별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욕망까지 떨어진 그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라는 것도 이게 벌써 분별이구나.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냥 그냥 식만 있을 뿐이야 하는 이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식이라는 것도 분별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돼가지고 거기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 있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거친 분별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미세한 분별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분별에도 빠져 있지 않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득 체험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어떤 대상 사물 이전 자리가 드러나야 돼. 그 대부분의 제가 보니 체험은 식에 통하는 체험인 것 같아요. 깨어있음. 한번 한 소식 했다.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아직 초점이 맞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이것이 자각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를 거칠게 사로잡고 있던 욕구의 문제, 욕망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나 감정에서 이제 벗어난 자리가 이게 자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로잡혔던 그 어떤 그런 거친 분별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근데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뭔가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 하다 보면은 이것의 어떤 이것조차도 분별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걸 식이라는 것도 어떤 그 내가 어떤 그 분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요거는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아주 좀 깊이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될 얘기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 자기 공부 상태가. 어떤 사람은 욕망에 막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대상 사물이 존재하는 그 느낌. 체험을 해도요. 순간적으로 앞뒤가 끊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순간적 그 찰나적인 경험의 순간에는 이것이 다 그 마음에서 여기에서 일어난 어떤 상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컵이 있다라는 느낌이 금방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대. 이 자리가 뭔지에 대한 감은 오는데 내 앞에 이 사물이 있는 거는 이거는 나한테는 여전히 나한테는 대상이 있다 이게. 이거 대상이 있다. 한번 문득 이 자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문득 생각이 앞뒤에 어떤 생각이 탁 끊어졌을 때 내지는 생각에 빠지지 않았을 때 이게 탁 자각이 오거든요. 그 순간의 변화는 뭐냐면 이제는 밖에 있는 거를 향해서 막 욕구를 갖고 추구는 하지 않게 돼요. 순간적인 체험을 통해서 추구는 하진 않게 돼.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체험이 오면은 이걸 추구를 하지는 않게 되는데 여전히 이것이 여전히 눈앞에 대상이 있다라는 이 느낌은 여전한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진 않는데 내가 일부러 일을 만들지는 않는데 막 그 치달려가 가지고 그거를 추구하지는 않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이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다라는 이 느낌. 이거는 이제 쉽사리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일을 만들진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끄달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끄달리지 않지만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끄달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끄달리게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끄달리는 어떤 심리 상태의 의식 상태라는 것은 밖에서 나를 흔드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끄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직 이제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문득 이 자리가 딱 자각이 되면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막 자발적으로 추구는 하지 않지만 그 추구하는 마음은 쉬워지지만 여전히 미운 남편이 있고 미운 마누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컵이 있고 뭐 아니면 꺼리는 어떤 일이 있고 그 인연이 우리 삶에서 원치 않게 딱 스쳐 지나가면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 그 이전에 이런 건 있어요. 문득 이게 탁 자각이 돼버리면 생각에 빠지면 괴롭지만 생각에 안 빠지면 아무 일이 없는 즐거움이 있어. 뭔가에 사로잡히면 힘든데 그냥 그걸 탁 순간적으로 놓아버리면 아무 일이 없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내가 밖을 향해서 추구하진 않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인연이 펼쳐지면 괴로운 거야. 괴로운 느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때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고비는 뭐냐면 좋아하는 일과 한번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에 대한 감이 열리고 나서 사실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어떤 차이가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내가 밖을 향해서 추구하진 않는데 원치 않은 인연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의 어떤 방향을 타야 되냐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자리나 즐거움이 일어나는 자리나 똑같은 한마음이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와 락이 평등해지는 고락이 평등한 그러니까 고락이 다 한 생각이고 한 분별이라는 거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정에서 그 감정의 어떤 희비 좋고 나쁨에서 벗어나는 게 욕망 다음의 일이거든요. 사실은 감정에 근데 좋은 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공부가 조금 이게 깊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뭔가 생각을 놓아버리려 하고 감정을 놓아버리 자꾸 이 구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공부가 더 깊이 들어가려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자리나 즐거움이 일어나는 자리는 똑같은 자리라는 거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거지. 그걸 자각하면 뭐냐면 감정의 어떤 그 무게감이나 감정의 그 존재감이 이제 약화가 돼요. 고락이 평등해져 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감정의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수많은 대상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감정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정의 분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눈앞에 있는 대상이 그 이전에는 이거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이 있을 때는 이게 너무도 강력한 실제 같은데 갑자기 이것이 그 존재감이 탈락하는 듯한 느낌이 와요. 대상의 존재감이. 그러니까 뭐 공부하기 전에는 이 컵이 존재가 너무도 강력해가지고 저도 이 컵이 없다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 컵이 없다니까. 도대체 얼만큼 공부하면 컵이 없는 게 될까. 맨날 컵만 만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 컵도 분별상이구나. 응? 여러 가지 감각적인 어떤 그 경험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인 것처럼 내가 개념화해 가지고 이걸 존재로 만들었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이게 자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만 이게 없다는 걸 탐구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이제 이게 공부길에 들어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욕구가 사라지고 감정의 어떤 좋고 나쁨, 그러니까 감정이 평등성이 딱 스스로 이렇게 자각이 돼버리면 이상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경험상들이 그 뭔가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있기는 있는데 마치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어. 말하자면 이 대상이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는데 뭔가 투명해지는 느낌이 있어. 그게 뭐냐? 이거에 대한 욕구,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감정이 탈락하면서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컵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1년 전의 컵이나 지금의 컵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여러 가지 것들, 이 세계에 있었던 것이나 지금에 있었던 것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 근데 이전과 다르게 이것들의 존재감이 탈락하는, 실제감이 탈락하는 듯한 느낌이 오는 건 뭐냐면 저 밖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분별하고 집착했던 그 마음과 여기에서 느끼는 그 감정의 즐거움과 괴로움의 그 차별성이 사라지면서 그런 공부를 했을 뿐인데 대상이 점점 투명해지는 듯한 변화가 와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한 욕계, 색계라는 거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색계에서 벗어나는 내적인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거에 대한 관념, 분별의식이 이걸 존재로 만드는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게 돼. 깨닫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아, 이게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념이 컵이네, 뭘로 만들어졌네, 이런 거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존재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마음이 머물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걸 뭐 무주,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떤 감각적인 대상이 됐든 아니면은 관념적인 대상이 됐든 이게 다 모든 것이 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관념이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이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깨어나는 거야. 분별상에서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어느 순간 이 대상 사물이 문득 이름일 뿐이고 이 세 개의 것들이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은 거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색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대부분의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제가 경험하기에는 이 과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어떤 초중기인데 이 과정이 가장 헤매 다니고 어려워. 그러니까 고락이 평등해지는 것이 사실 어렵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니면은 대상 사물 이전 자리가 드러나는 게 한 곱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좋고 나쁜 판단, 평가 이것이 한 생각이구나.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법문 들었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잘 보십시오. 잘 보라고. 좋아도 이거고 나빠도 이거야. 딴 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큰 흐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도 이거고 나빠도 이거야. 그럼 좋아도 이 자리고 나빠도 이 자리면은 자연스럽게 평등한 거죠. 괴로움과 즐거움이.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뭐 괴로우면 막 피해 돌아다닌다고 바쁘거든. 그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녀 가지고는 공부가 이렇게 순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물론 생각이 어떻게 물들지 않는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에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괴로움과 즐거움이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감이 없으면 그 너무도 순식간에 괴로움과 즐거움에 사로잡히고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볼 여유가 없어요. 돌이켜 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문득 이게 체험을 하면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게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 말도 알아듣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아직 멀었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여기 예?
이건 항상 눈앞에서 펼쳐지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경험은 항상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뭐가 있다라고 여긴다면 엄청나게 분별의식이 순식간에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여기에 지금 온 거예요. 너무 찰나적으로 순식간에. 이게 불교에서 찰나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는 내가 보기에 분별이 진행되는 속도라고 봐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다라고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12연계에서 무명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육까지 떨어진 거거든 순식간에. 사실 그 12연기가 의식이 분별의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메커니즘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다라면 그 욕계 중생이라 있으니까 생겨나고 태어나고 죽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대상 사물이 이제 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별의 산물이고 어떤 관념에 의해서 일어난 거구나라는 걸 알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 뭔가 색이 존재감이 사라진 자리에 허공만 남은 듯한. 우리가 공간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물건을 담고 있는 게 공간이거든요. 물건을 담고 있는 게 공간이야. 그죠? 근데 이게 존재가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그럼 뭐냐? 아, 공간만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보통 말로 무색계 공무변 처정. 무한대의 공간만 있구나. 이게 다 의식이 표층에서 심층으로 들어가는 해탈의 과정인 거예요. 그 3계를 얘기하고 12연기를 얘기하는 것이. 그다음 뭐냐? 공간만 있구나라고 하다가 이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뭐 조사선에서 얘기하는 공부의 어떤 내적인 여정이나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공부의 내적인 여정이나 언어만 달랐지 의식의 어떤 그 구조는 똑같아요. 우리가 해탈 벗어나야 될 구조는. 그러면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냥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텅 빈 공간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그 공간이 어느 순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스스로. 이 공간만 있어 하는 것도 이거 너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공간만 있어 하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난 분별 아니니? 분별 아닌가? 가만히 보니까 공간만 있어라는 것도 벌써 생각이 작동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간이라고 지금 분별하는 이 식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야. 어? 어떻게 돼? 식밖에 없구나 하는 이건 뭐야? 이것도 분별이지. 그럼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이렇게 점점 근원에 닿는 거예요. 말단에 있던 어떤 의식이 점점 근원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뭐가 돼요? 공간만 있구나. 아니네. 공간 이전에 이 식이 공간을 분별하고 있네. 가만히 있어. 이 식만 있다라는 것도 지금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벌써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그런 거 얘기하잖아. 나무 잎이 떨어져 나가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둥치가 떨어져 나가고 뿌리가 떨어져 나가서 은은한 전단나무 향 하나밖에 없다. 향도 사실은 분별이죠. 사실은 여기서는. 근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뿐이야. 여기에서 모든 일이 거친 욕망에 빠져 있느냐, 욕망은 사라졌지 뭔가 대상이 존재하는 듯한 그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래 이 식밖에 없네, 깨어있음밖에 없네 하는 그 상태에 있느냐,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않느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느냐. 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사라지거나 감정이 사라지거나 뭐 눈에 보이는 사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의 정체를 다 봐버렸어. 뿌리가 다 잘려버렸어. 그게.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공에 세워진 누각과 같은 공중 누각과 같은 거라는 걸 그 정체를 다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 걸리겠어요? 속겠어요? 뭐가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 속죠. 근데 그 뿌리를 다 봐버렸어. 그게 속겠어요 거기에? 안 속으면서 쓸 거 다 하고 행할 거 하는 거거든요. 그 정체에 그러니까 그게 실상에 눈 뜬다라는 건 이 세계의 정체에 눈 뜨는 거예요. 이 세계의 정체.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뭐 그래서 이것뿐이다 할 때는 이것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뿐이다 할 때 뭐가 있는 줄 알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서 다 탈락해고 없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여기에 더 스스로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요. 물론 어떤 물꼬를 터주는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법문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이제 본인입니다. 이 흐름을 타가지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 상태까지 완전히 봐버려야 돼요.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욕구의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어디까지 왔어요? 뭐가 있다라는 것까지 왔으면 한참을 굴러 떨어진 거죠. 뭐가 있어. 나한테 없는 나도 저게 뭐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가 있으면 그럼 내가 반드시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 존재한다라고 느끼면. 뭔가 따로 있다라고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욕망하게 되고 욕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 중에 뭐 우리가 뭐 어떤 진리라는 것도 추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추구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꾼 꿈을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분별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경험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가운데 세상이 다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이름 붙이고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언어를 붙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자기 분별상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집착하고 자기가 자기 꿈에 속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벗어난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나의 경험을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모든 경험의 출처, 당처를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일어나는 생각,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일어나는 어떤 감정, 그거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인연 따라서. 근데 그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보이는 대상에 마음 두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분별 의식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순간적으로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자기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 법문을 듣다 보면 좀 마음이 좀 민감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에 빠져 있는지 과거에 빠져 있는지 미래에 빠져 있는지 대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감각이 안 열려요. 그거 잘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부가 뭔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말하는 족족 분별 따라가. 말하는 족족 그거에 사로잡혀.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서 이 공부가 쉬운 줄 알아요. 뭐 이거다 눈앞이다 하면은 뭐 어디 밖에 가서 찾을 일이 없구나 그럴 필요가 없네 라고 알면은 되게 쉬워 보여. 우리 막 어디 가서 노력해서 찾는 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뭐가 어려우냐면 안 찾는 게 어려워요. 멈추는 게 어려워. 진짜. 찾는 건 쉬워. 우리가 그동안에 평생을 찾아왔기 때문에. 근데 멈추는 게 어려워. 처음에는 쉬워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은
너무 막막한 거야. 아무리 여긴가 저긴가 막 살펴봐도 안 보여. 그러다가 뭘 보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보게 되거든요. 내가 뭔가 들은 법문이 그래, 말 따라가지 마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감정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를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도 않죠. 받고 말만 따라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내 스스로가 말 따라가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생각이 떨어지다가도 문득 놓아버리고 미래에 떨어져 있다가도 놓아버리고 눈앞에 있는 사물에 눈이 혹하다가도 놓아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완전히 탁 자기도 모르게 진짜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한번 딱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어떤 계기가 됐든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덕산이 그 원래 이제 경과 유를 공부하던 사람인데 자기는 그 금강경을 어떻게 보면은 금강경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이거든요. 금강경 주석서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요즘에 논문과 같은 건데 그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금강경 소초라는 자기의 논문을 썼어. 그 정도로 자기는 금강경의 전문가라고 여겼어요. 근데 남방에서 금강경 자기는 몇십 년 동안 공부해도 아직 그렇게 통달하지 못했는데 단박에 깨닫는다는 그런 공부가 횡행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해서 싸들고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중간에 뭐 떡 파는 할머니 만나가지고 점심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할머니한테도 당했죠. 그 어떻게 용담숭신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용담숭신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떡방아집 아들이야. 용담숭신 선사가 떡방아집 아들인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절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석두희천인가 하여튼 스승한테 떡을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10개를 보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9개만 받고 하나를 돌려주는 거라. 용담숭신한테. 그래서 내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남긴다.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 떡을 하나씩 주느냐 매번 보시할 때마다. 다 너한테 어떤 성근 인연을 이런 질문을 기다렸다 이거지. 이런 질문을 할 때까지를 기다렸다. 그렇게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떡을 하나 줬다. 그래가지고 문득 문답 중에 이 떡방아집 아들이 도회통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친 대로 사람들 가르칠 거 아닙니까? 무슨 떡 파는 집 아들이 무슨 그 뭐 경을 읽었어요. 뭐 계율을 공부했겠어요. 그러니까 단박에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사람이 그 금강경 주석서를 쓴 덕사는 무시한 거지. 떡방아집 아들이 그 선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가르칠 때니까. 그래서 왔어. 그래서 용담에 왔거든요. 용담사에. 용담숭신이니까 앞에 선사들은 앞에 그 주석하는 지명을 가리키거든요. 용담에 있는 숭신선사. 오니까 시자도 없고 혼자 완전 나이 드신 그 노장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이 시봉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 도와주면서 이제 낮에는 일을 해야 되겠고 이제 밤 되면은 이제 그 숭신선사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배운 거를 막 썰을 풀어요. 응? 자기가 논문까지 썼으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이 숭신선사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대답을 안 해. 그래서 하는 말이 막 말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왜 물러가지 않느냐 딱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무 대꾸 없고 막 그러다가 물러가라고 할 때 덕산이 탁 내려오는데 그 대돌 아래에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날따라 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촛불을 좀 불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숭신선사가 방 안에 있던 촛불을 들고 와서
딱 주는데 요 받으려고 하는 순간 불을 확 꺼버렸어요. 근데 그때 덕산이 깨달은 거예요. 덕산이. 그러고 나서 자기 논문 쓴 거 다음날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노화상의 그 안목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뭘 보고 깨달았을까? 한마디 한 것도 아니야. 촛불을 딱 건네주는데 불을 확 껐어. 그 순간 뭘 깨달았을까? 그게 남방에서 행해오던 단박에 깨치게 하는 방편을 그 덕산한테 그대로 쓴 거거든요. 깜깜했어요. 촛불이 오니까 화냈어. 갑자기 예기치 않게 깜깜해졌어. 깜깜했어. 화냈어. 깜깜했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저절로 비추고 깜깜한 것도 저절로 비추고 있었고 화난 것도 저절로 비추고 있었어. 우리가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각이 미쳐 대비가 안 돼요. 그 순간 그 생각 이전에 여여하게 비추고 있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 논문이 필요해요, 그게? 어두웠어. 갑자기 불이 오니까 밝아졌어. 촛불을 끄니까 갑자기 블랙 아웃 되듯이 깜깜해졌어. 그거는 생각이 그거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이전에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것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경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논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비추고 계시잖아요. 불 스위치 딱 끄면 깜깜한 거 잘 비추고 계시잖아요. 눈앞에서 밝고 어두움을 잘 비추고 있잖아요. 대상을 비추고 있는 이 자리,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는 다 한 자리예요. 그게 언어가 됐든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아니면은 뭐 빛이 됐든 소리가 됐든 냄새가 됐든 다 바로. 그럼 뭐야? 이게 밝혀지면 여기서 비춰진 대상은 헛개비라는 게 저절로 드러나죠. 이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에 속고 대상에 속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한바탕이 일이라는 게 자기 체험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은 금강경도 여기서 드러난 거고 금강경에 대한 해설도 다 여기서 일어난 걸 알았기 때문에 근본이 밝혀진 말단은 헛거가 돼. 근데 근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거에 의지해서 있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다음날 순식간에 자기 20년 동안 연구한 논문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거는 다 거짓이었거든. 아주 단순한 순간에 깨달은 거야. 아주 단순한 순간에. 그 생각이 미쳐 작동돼. 아니 숭신선사가 불을 끄리라고는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편력이 훌륭하신 분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에 막 빠져있을 때 같이 생각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여전히 망상 속에서 도가 어쩌니 저쩌니 해봐야 더 망상만 부추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처 정신이 수습할 수 없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 밝고 어둠은 저 등이 비추는 것도 아니에요. 태양이 비추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비추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경험을 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익숙한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그 습관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이 이렇게 저절로 다 드러나고 있고 비추고 있고 모든 일이
응? 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줄을 우리는 미처 돌아보지 못하죠. 생각에 속고 감정에 속고 존재 뭐가 존재한다는 그거에 속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뭔 생각에 빠져 있는지 뭔 추구를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뭔가에 기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에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게 보이거나 이게 눈에 보이면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자기 너무도 익숙한 자기 분별에 속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더 그 뿌리를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뭐 무근수라 하거든요. 이 세계는 무근수다. 뿌리 없는 나무다 이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 보이긴 보여. 다 들리고 다 모습들이 다 있는데 알고 보니까 공이더라. 이게 다 텅 비었더라. 뿌리가 잘린 나무들과 같더라.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공중 누각이죠. 공중에 이렇게 세워진 건물이 뭐가 있는 겁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밖으로 추구하는 것도 멈춰지고 안으로 추구하는 것도 멈춰져. 그게 왜? 있다라는 어떤 자기 고정관념에 속아서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있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생각에 속아서 짙게 지가 넘어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왔어요. 그게 깨달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이 여러 가지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밖에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고 말하는 이 사람조차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고경, 옛거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그 거울도 부셔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거울을 세워 돌아오라고. 근데 나중에 돌아올 자리까지 다 부셔버려요. 그 거울에 있으면 아직 덜 돌아온 거예요. 아직 초점이 덜 맞은 거라 그건.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뭐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 분별에 우리 욕구, 욕망, 추구하던 것이 멈추면 이제는 대상 사물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의 가벼움, 즐거움이 있거든요. 즐거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또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서 이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다 똑같은 한 구멍 일이구나. 응? 한 구멍에 두 가지 흙이 없구나. 깨달아서 이제 즐거움도 놓아버리고 괴로움도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되고 즐거움도 집착하지 말고 괴로움도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고락이 평등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 고락이 평등하면 어떻게 돼? 대상에 달라붙어 있던 감정이나 욕구가 떨어져 나가면 대상이 투명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대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관념이 대상을 존재처럼 만드는구나라는 게 발견이 돼. 그럼 어떻게 돼? 대상이 이러쿵 저러쿵 그게 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거에 고정화시켰던 고정관념에 이제 머물지 않게 돼요. 그게 뭐 무주 머물지 않는 거라 그게. 머물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 과정 중에. 어떤 거에도 머물지 말아야 돼요. 법이 됐든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뭐 감각이 됐든. 머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 이게 실체가 없는 헛개비구나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헛개비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진짜 무궁무진한 허공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상해 사람이. 그런 식의 변화가 와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의식의 공부 과정 중에 의식의 변화 과정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인간의 분별 의식 구조는 다 똑같거든.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근데 분별상은 똑같아. 의식 구조. 그럼 공간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의식이 분별한 거구나. 아, 이게 편만한 이 의식만 있구나. 또 이런다고 사람이 또 이렇게 돌아가. 더 이제 근원에 가 닿는 거예요. 그것도 떨어져 나간 거, 아무것도 없는 허공성만 남고. 그거 12연계도 다 대입이 되는 겁니다. 식, 명색, 무명, 행, 식 하거든요. 식, 명색. 여기서 식과 명색은 그 하나의 식 안에 이름과 대상이에요. 식 안에 이름과 대상인 거예요. 하나의 식 안에. 그래서 명색과 식은 하나의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이 뭐야? 행위. 조작하는 행위. 그것 자체가 허공과 같다라는 식의 어떤 아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의 그거 그 더 근원으로다 무명이 멸진되는 그런 어떤 게 오는 거죠. 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초기 불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 사실은 보거든요. 근데 조사선에서 그 방편을 이용해서 공부해 오면서 겪었던 내적인 변화나 여기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분별 의식 구조가 다 똑같아.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이제 장론이계나 이제 장론이의 노래 이런 게 있거든요. 붓다의 제자들이 그 노래한 거, 비구 제자들이 노래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꼭 끝에 뭐를 얘기하면 삼명지를 얻었다 그래요. 삼명지. 그 삼명지가 뭐냐면 세 개의 밝은 지혜라 하는데 하나는 숙명통이고 그 다음에 천안통이고 그 다음에 누진통 세 개를 얘기해. 이 사람 아라한과를 증득해 한 어떤 증거가 세 개의 신통력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신통은 다 이게 망상인데 왜 신통을 얘기하나? 꼭 아라한과를 얻었다 할 때 그 신통 이게 좀 뭔가 외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세 가지 신통이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뭐냐? 처음에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그 다음에 누진통이거든요. 숙명통이 뭐냐? 우리가 보통 윤회할 때 숙명통을 얻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살아온 거를 다 보는 눈이 생겼다 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행해온 잘못을 아는 거야. 그게 뭐? 과거에 내가 분별, 실제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존재한다고 욕망하고 추구해온 행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천안통이 뭔지 알아요? 온 우주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주가 뭡니까? 분별망상이 우주예요. 분별망상의 이 시스템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뭐다 하면은 다 망상, 우주 세계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다라고 하면은 다 이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우주가. 그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그게 보여. 법이 깨달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망상이 보이는 거야. 철저하게. 망상을 명확하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미만 보이면 그 망상인 줄 아는 그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진통? 새 나갈 데가 없죠. 새 나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는데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뭐가 존재가 있으면 마음이 새 나가거든요. 그렇죠? 뭐가 있구나 그러면 그게 마음이 새 나가는 거야. 어떠한 대상에도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에도 마음이 없다라는 거는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밝게 보는 거고. 마음이 그래서 심행처멸하잖아. 마음에 가는 길이 멸했다. 그게 누진통이죠. 새는 구석이 없는 거야. 새는 데가 없어. 완전히 그 모든 추구가 멈춰지고 욕구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게 그 누진통이죠. 어디에도 새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게 공부가요. 이제 좀 뭐랄까 좀 저는 어 뭐랄까 이 공부가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그 흐름, 여정 이런 것들을 알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 보면 어떤 삿된 길로 흘러가지도 않고 어디에 머물지도 않게 되고 뭔가에 자기 변화에 의미 부여를 하지도 않게 돼요. 뭐 의미 부여할 만한 게 있으면 다 어떤 존재에 매여 있는 거거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 그 흐름 속으로 장애 없이 들어가려면 바른 견해를 갖고 있고 이것들이 자기 어떤 공부 과정 등에 자기가 이제 체험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처음에는 생각이나 감정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일단 드러나야 되고 일단 여기에서 밖으로 추구하진 않지만 이제 뭔가가 원치 않은 인연이 일어났을 때 그 괴로움을 마주했을 때 아, 이것도 즐거움과 괴로움이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걸 봐서 그거에 대한 조작을 멈추게 되고 조작을 멈추게 되자 보면 이상하게 뭔가 바깥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어떤 실제감이 점점점 탈락하면서 꿈과 같은 그런 식의 실체 없는 것으로서 자기한테 현시되는 듯한 그런 변화가 오고 그 안에 또 그 분별을 어떻게 보면 떠받들고 있던 그 시간성, 공간성 어떤 법이 이것이다라는 그 생각들이 다 탈락하는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어떤 통과, 의례를 경험을 하셔야 돼. 그냥 하루아침에 딱 체험하고 그냥 도약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기 현실 삶이 되는 그런 식의 그 공부는 없어요. 왜 그런지 부처님도 그렇게 못했으니까 자기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를 시설한 거예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공부 그래서 뭐 순간 역관 하잖아요. 12연기를 순간하고 역관하고 자기도 다 그 길을 걸어온 거라. 근데 문득 분별이 끊어지는 체험을 하면 이 구조가 와해되는 게 수월하겠죠. 응? 헤매다니질 않겠지. 멈추게 되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대상에 머물지 않게 되는 그 감각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병절문,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게 진실한 게 아니니까.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봐야죠. 그게 뭐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마음이 뺏기면 뺏긴 만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마음이 새어나가는 만큼 그거에 구속돼 있다라는 거거든. 뭐에 의미 부여한 만큼 그거에 매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일어나는 것이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일부러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밖에 뭐가 없어요. 보배는 자기 자가보장, 자기 집 보물을 봐야지. 밖에 왜냐면 모든 우주가 다 자기한테 있는데 안 그런가요? 나는 저만 그러나? 오늘 그 저희 애가 그거를 했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태양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천왕성, 해왕성까지. 우리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공부를 할 때를 보면은 막 그 우주 여행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 거긴 내가 갈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 보니까 다 한 바퀴 돌고 왔더라고. 우리는 막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명왕성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다 갔다 왔어. 우주여행 끝났어. 안 그런가요? 자기 분별 안의 우주 아닌가요? 너무도 명확하지 않나요? 자기 분별 안의 우주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 속을 막 뭐 지구에서 아니 태양에서 뭐 명왕성까지 가려면 그게 다 계산을 해놨더라고. 비행기 타고 19년을 가야 된대. 기차 타고 몇 년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비교해 보라고.
근데 난 찰나간에 갔다 와요. 찰나간에. 순식간에. 그래서 뭐 경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특히나 뭐 대승경전 같은 경우 뭐 유마경 같은 경우는 무슨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저 멀리 어떤 부처 세계에서 온갖 천신들을 모시고 순식간에 뿅 하고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인도 사람 진짜 뻥이 심하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하는데 그게 뻥이 심한 게 아니더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분별 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수억 년 전에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수억 년 후에 또 다 자기 표상이거든요. 그게 경전이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이 말만 분명하게 깨달아도 모든 경전이 다 소화가 됩니다.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거다 이거예요. 다 여기를 떠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잘 보시라고. 이걸 떠난 게 뭐가 있느냐. 삶과 죽음이 다 이거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거다. 모든 존재가 다 이거다. 다 이거다? 지금 일어나는 분별의 결과물이다. 근데 분별은 뭐가 있느냐? 분별이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감정에 뭐가 있습니까? 감각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저기 봄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그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속지 마십시오 하면은 이제 남한테 속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시라고. 다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자기 분별에. 뭐 맨날 말해봐야 맨날 그 자리. 뭐 돌고 돌아 그 자리.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돌고 돌아 그 자리. 돌아도 그 자리. 안 돌아도 그 자리. 저기 어디 명왕성은 있지도 않은 건데 요즘은 명왕성은 과학이 안 나오더라고요. 과학 교과서에. 우리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요즘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별이 없었어. 50년 동안 있었던 별이 사라지고 없더라고. 너무 우습잖아요. 1년 전에만 물어봐서 당연히 명왕성 있지 할 텐데, 근데 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그거는 이제 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교과서에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명왕성이. 근데 우리 의식 속에 있다라고 여기면 그건 있는 거예요. 윤회도 있다라고 여기면 있는 거야. 왜?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이 있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예요. 신념이 존재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짜 그런가? 잘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객관적인 존재가 있으려면 내 생각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게 있더라도 내 분별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객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그 문제만 해결이 돼도 아주 가벼워질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분리감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번뇌, 깊은 번뇌. 깊은 번뇌. 쫓기는 듯한 그런 일들은 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창조인 것이지. 자기 분별인 것이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건데 여러분들의 얼굴 면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게 다 이렇게 너무 신비로운 이 불가사의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있는 게 아닌 거. 그게 지금의 나 자체조차도 머물러 있는 고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있는데 명확하게 보지 못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뭔가 나이 들고 병 들고 간다라는 걸 보면은 이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건 막연하게 아는데 그 이상을 이렇게 철저하게 못 보니까 그래도 내가 있지 하는 그 생각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보시라. 그러면은 어두운 구석이 사라집니다. 자기 뭐가 따로 있다라고 아직도 남아 있다면 아직 자기 그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존재감, 뭐가 따로 있음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감정의 어떤 찌꺼기들, 생각의 파편들, 거기에서 밝아져야 돼서 이거는 깨어나는 거다.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다. 자기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텅 빈, 있는 그대로 텅 빈 세상이구나라는 거를 밝게 봐서 이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도 없고 바람도 없죠, 사실은. 그래도 바람은 그물에 부딪히기라도 하는데 그 부딪힐 그물도 없고 바람도 없죠. 그게 그래서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걸리죠. 어떤 것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거죠. 예, 오늘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뭐 이제 음소거 좀 해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십시오. 궁금한 거 있습니까? 물을 거 없습니까? 라이브 방송 갔다 왔습니다. 아, 어디 밴드예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아, 잘 나오던가요? 잘 나오고 예. 그 잡음도 하나도 없고 아,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 근데 그래요? 이제 또 거기에만 가서 있으면 예, 또 우리 선생님이 허공 보고 법문하실까봐 예. 다시 또 돌아봤습니다. 재미없을까봐. 그러세요? 근데 네, 생각보다 그거 이제 깨끗한가 아마 그 보네요, 서울 화질이. 법문이나 예, 그 성주나 이런 데 하실 때 예, 그 라이브로 하시면 예.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예. 마음만 있으면 예,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가서 잠깐 그 법문 듣다가 예. 왔는데 그 방법을 좀 이렇게 좀 도입을 하시면 예. 심쌤이 어쨌든 그런 건 잘하시니까 잘 해요. 잘 알아. 뭐, 하울링 생기네요. 거산이. 예. 뭐, 질문 없으세요? 우리 명은 씨는 뭐 물을 거 없어요? 선생님, 근데, 예, 이거는 진짜 질문인데요. 예, 제가 너무 불교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서, 예, 법문은 매일 듣고 이제 이해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예, 막 공감이 되는데, 김강경? 예, 예, 그 선생님 블로그에 추천해 주신 그 책을 샀는데, 예, 대화. 예, 예, 선으로 읽는 건강경? 예, 네, 그거 아주 좋아요. 예, 그냥 읽으면서. 예, 예, 잠시만요. 예, 지금 막 옆에 잡음이 생겨서 명은 씨 그것만 지금 오픈했어요, 보이스. 예, 네. 막 책이 전혀 안 읽히고 막 한동안 그랬었는데 처음에. 안 읽혔어요? 네, 전혀 막 그러니까 11월 때부터 이렇게 전혀 책을 예, 읽지를 못했는데 예, 계속 법문만 듣고 예. 그랬는데 예, 이제 좀 불교적인 어떤 경전 이런 예. 걸 봐도 되는. 안 아니, 되겠죠? 그게 읽혀요?
읽혀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읽고 싶을 때 읽으시면 돼요. 읽고 그냥 싶을 책 때, 보다. 예. 지금은 아마 막 이렇게 문자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 따라가는 게 싫을 수도 공부할 있거든요. 때 예. 네. 그게, 법문은 막 이렇게 잘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자기 공부니까 지금은 좀 어떤 쉬는 느낌? 뭔가 생각도 쉬고 감정도 쉬고 분별도 그 쉬는 느낌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젖어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이제 쉬는 힘이 이게 붙으면 이제 뭐 좀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도 좀 생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음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이거는 어차피 그 지식 공부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명확하게 밝히는 공부예요. 자기 자신을. 네. 그거는 책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책은 네. 일종의 그 지도와 같은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안내하면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면 막 그거에 즐거움이 있어. 읽는 즐거움이 공감도 하면서 그게 어떤 도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책에 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자기한테 도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세한 거거든요. 책에 도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지식에 도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내리 속에 있는 지식일지라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식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생사 문제 해결하는데. 근데 뭔가 정리해주는 느낌은 있죠. 그런 것들이. 자기 공부를 정리해주는 느낌은 있지만 그것에 힘이 없어요. 힘은. 자기가 벗어나고 해탈하고 깨닫지 않은 한은 그건 힘이 없어요. 절대. 네. 예. 그럼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뭐니 자기 스스로를 믿고 네. 어거지 부리지 마세요. 공부 과정 중에. 남들도 이 시기에 막 책 읽는다니까 읽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어떤 그 등대를 따라가는 듯한 자기 마음의 등불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밖을 보지 말고 자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뭔가 힘을 얻었으면은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그 자기를 믿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절대 밖에서 어떤 기준을 찾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 또 우리 지금 고대희 거사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저만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초읍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 초읍 고향이 초읍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 부산요, 부산. 부산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저기 지방의 구례에 있습니다.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구례 갔다 부산 갔다 그 돌아다니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부산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부산이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있지.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구례 갔다 부산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저는 여기인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랬어요. 순식간에 부산 얘기하면 부산에 떨어지고 구례 하면 구례 그 순간적으로 지금 일어난 생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그걸 못 느낄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지금 부산에 있다가 구례에 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선사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어디서 왔느냐 맨날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그럼 어디서 왔다 그러면 맨날 맞는 거야. 자기를 놔두고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저 오늘 몇 대 맞았겠네요. 그러니까 부산과 구례가 같은 데 있습니다.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거는 시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도 자기 마음에서 창조한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이다 하는 이 자리가 구례고 구례다 하는 이 자리가 부산이에요.
부산은 저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부산 구례 그러면 계속 생각 속에서 예. 그 장소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나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는 알겠죠. 예. 그 생각이 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마음에. 자기 내면에 네.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가 있거든요. 그죠? 네.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야지 그 장소, 그 다음 단계로 그 장소가 딱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야지 부산이 저쪽에 있는 게 되고 구례가 저쪽에 있는 거 되는데 그 찰나간에 일어나는 순간 그 다 한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구례와 부산이. 근데 그 언어를 그냥 장소 그냥 말만 구례 그렇게 이렇게 말만 들어도 그냥 그 공간하고 이게 그냥 바로 펼쳐지는 것처럼 일어나가지고요. 그렇죠. 그게 너무 익숙한 패턴의 분별이거든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분별이 일어난 거라고. 그 언어와 그 어떤 이미지와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부산이 저기 있는 것 같고 구례가 저기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는 거기는 다 한바탕이라는 거예요. 한 자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례와 부산이 하나가 되는 데를 갖고 와 보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구례와 부산이 하나의 일이거든요. 창원 갔다 오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창원까지 부산, 구례, 창원 다 하나인 데를 가져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 시기의 공부는 하나로 집약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것저것 알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그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무더기를 잡아서 이걸 잘라내 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자리거든요. 모든 것이 만물이 이 세상 만물이 다 한 자리거든요. 그게 부산과 구례가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하면 온 세계가 하나인 게 드러나죠. 이것저것 따로 이렇게 출처를 확인할 필요 없이. 이렇게 좀 뭔가 쪼는 맛이 있어야 돼요. 이 처음에는. 쪼아야 돼요, 자꾸. 그래야지 막 내놔봐라 해야지 내놓다가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뭔가 생각이 탁 쉬어지는 그런 전환이 오거든요. 선생님이 좀 많이 좀 쪼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그거 갖고 와 보시라고요. 구례와 부산이 하나인 자리 아시겠죠? 숙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찾아보십시오. 예, 따로 뭐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하겠습니다. 왜요? 예, 전화하겠습니다. 아니, 그, 하원님? 맨 마지막에 남으신 분은 질문하시려고요? 아, 선생님, 저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오늘 그 업무는 예, 어제 제가 이제 어떠한 경계에 부딪혀서 겪은 예, 그거를 그대로 다 법문을 해 주셨는데요. 예, 그래도 다시 한번 어제 그 고통을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일단 그 한 군데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겠고요. 예. 그런데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확 들어왔을 때 그거를 못 견뎌지더라고요. 아직은.
그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익숙한 식으로 나오는 이제 그 마음의 반응이거든요, 우리. 그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쵸? 살아오면서 예. 익숙한 식으로 나오는 이제 그 근데 마음의 반응이거든요. 어디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게 그 좀 원치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가 좀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조금 더 네. 편안하고 좀 더 즐겁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원치 않은 네. 일 경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 경험하는 그것이 평범한 범부의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그 인간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 조건이라는 것은 그가 어리석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조건 하에서 영원한 행복은 없다 이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왜 그러냐? 행복이라는 것도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실상을 보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게 즐거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즐겁지 않은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겠죠? 네.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과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판단해 보건데 이건 행복이야. 어떤 사람은 이거는 똑같은 일인데 불행이야. 근데 이 가치관도 변해요. 옛날에는 사탕 한 개만 받아도 행복했어. 옆에 다이아몬드를 주면 다이아몬드보다 사탕을 받았어요. 이게 자기한테는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크고 나니까 이 사탕은 뭐 이거 이빨만 썩게 하고 좋은 것도 아닌데 다이아몬드가 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살님이 행복하다 하는 것도 과거에는 그게 지금처럼 행복한 조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변해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는 행복의 조건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부처님은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항상 무상한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도 그거겠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내가 봐왔던 그런 식의 즐거움은 어떤 제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또 어느 순간은 괴로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걸 지혜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것도 본래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요. 그죠? 그거는 보살님이나 저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아요.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 부처님도 그렇게 그 장에 탈이 나가지고 설사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 누가 행복하다고 여기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의식으로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거는 나쁜 거니까 경험하면 안 돼. 내가 원하지 않은 경험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이거가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일이라는 걸 여실히 보는 거예요. 여실히. 그게 괴로움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그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 모든 어떤 인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나중에는 진정한 행복은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 고비를 넘어가고 보면 보살님이 나는 즐거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질구질한 거였구나. 내가 그때 당시에 행복이라고 여겼던 그 조건들이 참 구질구질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그것도 무상한 거에 기대 가지고 그거에 의지해서 어떻게 연명해 보려고 했던 거구나. 덧없는 거에 의지한다는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그 뭐냐? 지금 하나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는 알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공부는 뭐냐? 하나로 보라 이거지. 똑같이 보라 이거죠.
좋다, 싫다 하는 그 어. 감정을 떠나서. 그 감정이 당처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라 이거예요. 그 여실하게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보면 똑같이 보지 않을 때보다 그 감정의 위력이 한층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부여하는 의미거든요. 집착이고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버티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보면요. 아, 이 경험하기 싫은 이 감정도 본래 뿌리가 없는 공한 것이구나라는 걸 더 여실히 보게 되면 점점점 그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을 만약에 좋은 감정이 나왔을 때, 그럼- 외부에서 좋은 감정이 왔을 때, 그러면 그때도 따라갔거든요. 따라간다고요? 뭐 그때도 그때 똑같이 봐야 된다 이거죠. 똑같이 봐야 된다. 그거에 탐닉하면 신체하지. 탐닉하면 할수록 그만큼 괴로움은 버리고 싶은 게 돼요. 아, 그게 다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가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뭔가를 막 밖으로 나가서 찾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욕구는 없는데 뭔가 싫은 경험은 하기 싫어하는 게 있죠. 그런 경험이 일어나면. 그럼 뭐냐? 예. 한동안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예. 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계속 유지하면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공부가. 그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진 게 아니거든요. 예. 공부가 더 진일보해지려면 물론 싫은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 경험하라는 건 아닌데 반드시 싫은 경험은 일어나거든요. 그때 예. 똑같이 보는, 원래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원래 한바탕이라는 걸 알았으면 한바탕으로 대해줘야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내 자식 중에도 예쁜 자식 있고 미운 자식 있는데 다 한 뿌리에서 태어난 놈인데 한 놈은 사랑하고 한 놈은 뭐 버리겠습니까? 다 자기 자식이거든. 그 감정들도. 예. 예. 그 자기가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밖에 우리가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길,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네. 길이 없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딴 데로 가면 갈수록 더 분리감이 생기고, 더 어떻게 보면은 집착이 생기고, 더 그거에 묶이게 되거든요. 그 감정에. 에라 모르겠다. 그 속에 머물러야 돼요.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뿌리가 공했구나라는 게 보인다고. 그러면 아,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감정에 이제 휘둘리지 않게 되죠.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예스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심란하고 괴로우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어떤 선사들은 저 개울물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시끄러운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라 밖에만 있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떨어져 있으니까 두려운 거야. 예. 하나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회피하려고. 그렇죠. 회피하려고 했고. 도망 다니면 안 돼. 네. 그냥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네.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를 다 놓아버리고 하는 여정이거든요. 이게 집착이거든요. 네네. 집착. 완전히 힘을 빼야 돼요. 고맙습니다. 예. 이 고비 넘어가면 또 한색 시야가 또 밝아지고 걸리는 게 사라지고 그래요. 감정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 내가 보기에는. 예. 감정에 사로잡힌 문제. 저도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예. 예. 오늘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보고 예. 있으면서 전에 같으면
그 생각에 빠져갖고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 할 일을 다 하더라고요. 예, 그냥. 예. 어디 갈 데도 네, 없습니다. 네. 도망갈 그래서 데도 제할 일을 없어요. 하고 그래서 좀 오늘은 되게 편했어요. 예. 아, 점점점, 굉장히 좀 점점점점, 일이었는데. 점점점점 이렇게 여기 머물다 보면 점점점점 네. 그 감정이 어떤 강도나 이런 것 점점 약해지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면 여전히 강해요, 그게. 거기에 그냥 그냥 그거를 보면서 제 할 일을 하고 나니까 뒤에 예. 뭐 그냥 그 감정이 안 빠지고 또 일을 다 마쳤다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즐거움이 공부의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네.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부리나게 밥 먹고 선생님이 법문 들어왔는데 예. 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막 그래서 안팎으로 오늘 추구하던 거 멈추게 되고 멈췄는데도 네. 또 원치 않은 감정이 일어나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보다 보면은 이제 뭔가 그런 어떤 일어나는 것들이 점점 힘이 빠지고 그래서 힘이 네. 빠지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를 보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를 보게 되면 그만큼 이 존재감이 딱 탈락하면서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데까지 그냥 이제 드러나는 거죠. 되게 즐거운 그 공부 이것이 오늘 그 일 다 마친 거를 보면서 예. 아 이게 공부의 즐거움이구나. 예. 안 그러면 그 일이 또 미루어져서 그 다음날 더 힘들 텐데 그렇죠. 아 이게 공부의 힘인가 보다 이러면서 오늘 즐거웠어요. 진정한 행복이 복잡한 마음. 진정한 행복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네, 일만 일어나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거는 원래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든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 그 자유가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공부의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 하루 종일 예. 복잡한데도 행복했습니다 끝에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죠. 그게. 네. 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행복한 거는 자꾸 그게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든 저 일이 일어나든 자유로우면 그게 뭔 일이 일어나든 신경 안 쓰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 아닌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푹 쉬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저녁이 편안하게 생겼어요. 네. 그 자유가 진짜 행복입니다. 걸림없는 네. 자유가. 다 예. 덕분입니다. 예, 아닙니다. 선생님 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고맙습니다. 찾아뵐게요. 예. 주경래 씨 안녕하세요. 못 들으신가 보다.